안녕하세요. 특강 진행을 맡게 된 나윤희입니다. 이번 특강에서는 최근 핫하게 등장하여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메타버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특강은 그래서 다음과 같이 메타버스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고 메타버스가 구현되는 유형을 살펴보고 최근 메타버스 플랫폼은 어떤 것들이 있고 그리고 그 플랫폼을 활용하는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메타버스 플랫폼인 제페토에서 3D 의상 콘텐츠를 제작하는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타버스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짧은 영상을 보고 메타버스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월 변화를 뜻하는 메타와 우주를 뜻하는 유니버스를 합친 단어인데요. 1992년 미국의 공상과학 작가 닐 스티븐슨의 소설 스노우 크래쉬에서 가상의 아바타를 통해서 들어갈 수 있는 가상의 세계를 뜻하는 말로 처음 등장했다고 합니다. 영화 레디 플레이어 1에서 묘사된 가상 세계를 생각해 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메타버스는 VR, AR 분야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용어지만 정확히 어떻게 정의하느냐는 아직 학계나 업계에서 명확한 합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메타버스의 공통적인 특징들을 살펴보면 첫째, 리셋이나 끝이 없는 무한히 계속되는 세계이며 둘째, 현실과 동일한 시간 개념으로 모든 사람들이 메타버스에서 살아갈 수 있고 셋째, 개인과 기업이 새로운 것을 만들고 소비하고 소유하는 등의 자체적으로 완전한 경제 구조를 갖추고 있다는 점입니다. 사실 이는 전혀 새로운 개념은 아닙니다. 이미 2000년대 초반의 세컨드 라이프, 싸이월드 역시 메타버스의 일부로 볼 수 있으며 현재는 마인크래프트, 동물의 숲, 포트나이트 등이 대표적인 메타버스의 예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후 10여 년 동안 모바일, VR, AR 기술이 상용화되면서 메타버스의 개념이 일상으로 점점 확장되며 현재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실리콘밸리에서는 인터넷의 다음 버전으로 메타버스에 주목하고 있으며 페이스북, 구글,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미 엄청난 규모의 투자를 해왔습니다. 페이스북은 최근에 VR 소셜 플랫폼 호라이즌 프로젝트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네이버에서 얼굴 인식과 증강현실을 이용해 가상세계를 만드는 플랫폼 제페토를 개발해 10대들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언택트 트렌드에 힘을 입어 메타버스에 대한 투자와 관심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으며 현재는 메타버스의 초기 단계라 엔터테인먼트, 게임업계 위주로 개발이 되고 있지만 앞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뛰어들게 될 것입니다. 메타버스는 이미 오래전부터 게이머들에게 상당히 익숙한 개념인데요. 현재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메타버스는 이전과 무엇이 다른 걸까요? 이는 가상현실 관련 하드웨어 성능이 빠르게 진화하고 있고 5G 도입으로 컨텐츠 전송 속도가 빨라지며 즐길 수 있는 컨텐츠의 양과 질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는 가상현실에 접속하기 위해 컴퓨터를 켜는 것이 아니라 시공간의 제약 없이 언제 어디서든 자유롭게 가상세계와 현실세계를 넘나들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전과는 전혀 다른 의미의 메타버스가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전화기와 인터넷이 가져왔던 변화보다 메타버스를 통해 인류가 더 커다란 변화를 보게 될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여전히 넘어야 할 기술적인 한계는 존재하지만 메타버스가 가져올 변화에 대해 준비해야 할 시기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최근 새롭게 등장한 메타버스는 가상, 초월을 뜻하는 영어 메타와 우주를 뜻하는 유니버스의 합성어로 현실 세계와 같은 사회, 경제, 문화 활동이 이루어지는 3차원의 가상 세계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는 가상현실, VR, 컴퓨터로 만들어 놓은 가상의 세계에서 사람이 실제와 같은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최첨단 기술을 보다 한 단계 더 진화하게 한 개념으로 아바타를 활용해 단지 게임이나 가상현실을 즐기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현실과 같은 사회 문화적 활동을 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특히 메타버스는 초고속, 초연결, 초자연의 5G 상용화와 함께 가상현실, 증강현실, 혼합현실 등을 구현할 수 있는 기술이 발전했기 때문에
2020년 강타한 코로나19 팬데믹 사태에서 비대면 온라인 추세가 확산되면서 더욱 그 면모가 주목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에는 가상세계 이용자가 만들어내는 UGC, 그러니까 유저 제너레이션 컨텐츠가 상품으로서 가상 통화를 매개로 유통되는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메타버스의 초창기는 2003년에 미국 IT 벤처 기업인 린든랩에서 만든 세컨드 라이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컨드 라이프는 세컨드 라이프에 있는 콘텐츠 개발 도구로 자신이 상상한 거의 모든 형태의 콘텐츠를 만들 수 있으며 다른 사용자들과 실시간 팀워크로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다양하게 정의할 수 있는 세밀한 아바타를 통해 개성적이고 독자적인 존재가 될 수 있었고, 토지의 개발 및 소유, 그리고 전자화폐의 실제 화폐로 환전이 가능하며 3D 콘텐츠의 디자인 및 재판매로 세컨드 라이프에서 실제 비즈니스를 구축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2000년대 초기 세컨드 라이프는 현재 실패로 끝났다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2000년대 중후반 트위터와 페이스북이 등장하면서 사람들은 현실의 시뮬레이션 같은 가상에서의 삶보다 현실의 관계망을 온라인으로 확장하는 데 관심이 쏟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시 이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온라인이 더 강세가 되면서 이 메타버스 기술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새로운 메타버스 플랫폼들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메타버스를 구현하는 기술의 유형을 살펴보겠습니다. 메타버스는 가상세계로만 한정한 것이 아니라 스마트폰, 컴퓨터, 인터넷 등 디지털 미디어에 담긴 새로운 세상, 디지털화된 지구라고 설명할 수 있으며 가상 공간에서 진정한 지구촌을 형성할 수 있는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는 현실 세계는 하나이고 그 현실 세계가 가상 세계로 연장된 것이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그러면 메타버스 플랫폼을 형성하는 주요 기술, 증강현실, 가상현실, 그리고 거울세계, 라이프로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증강현실은 많이 들어봐서 알 것입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와 같은 디바이스에서 실제 환경의 가상의 사물이나 정보를 합성하여 보이게 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그래서 영상, 이미지, 정보 등의 합성이 되어 보이는 것입니다. 증강현실은 카메라를 통해 보이는 실제 환경과 가상의 3D, 2D의 객체가 자연스럽게 구현되어 실제 환경에 마치 3D, 2D 객체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컴퓨터 그래픽 기법입니다. 이를 이용한 가장 유명한 사례로 GPS 기반의 증강현실 게임인 포켓몬고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상현실은 컴퓨터 그래픽으로 가상의 사이버 공간을 구축한 것과 HMD 같은 가상현실 영상을 볼 수 있는 장치를 통해 구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메타버스에서는 전자의 3D 컴퓨터 그래픽을 사용하여 현실과 전혀 연계가 없는 가상의 사회, 세계관, 인물이 등장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구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까지도 메타버스는 이 가상현실과 같은 의미로 여기기도 했습니다. 가상공간 안에 상호작용을 실현하여 현실 세계와 같거나 현실 세계에서 불가능한 상황까지 실제 상황처럼 체험할 수 있도록 구축하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해 메타버스의 가상세계는 영화 레디 플레이어 원처럼 나의 모든 의식과 감각이 가상현실 속에서 녹아들어가
활동하는 초가상의 세계와 내 몸은 현실 세계에 있지만 스크린을 통해 가상 세계로 들어가는 활동하는 포트나이트와 같은 게임으로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 들어보는 말일 수도 있는데 이 거울 세계는 현실 세계를 복사하되 정보성과 편의성을 더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가 거울을 비췄을 때 거울 속에 내가 한 명이 더 있듯이 가상에서 현실과 똑같이 만들어 놓은 세상이 하나 더 있는 것을 이제 거울 세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구글 지도, 내비게이션, 배달 앱, 부동산 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구글 어스는 2005년 구글에서 만들어 배포한 가상의 지구본으로 세계의 모습을 위성 사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글 스트리트 뷰와 연결되어 주변의 모습을 자세히 볼 수 있어 구글 어스 하나만으로 전 세계를 여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라이프 로깅은 자신의 삶에 대한 다양한 경험과 정보를 기록하여 저장하고 공유한 활동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 스토리, 그리고 트위터, 유튜브와 같은 SNS 대표가 대표적인 라이프 로깅의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실에서의 내가 아닌 온라인 세계에서 나를 대신한 내 아이디와 아바타가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이 SNS 플랫폼 역시 메타버스의 플랫폼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메타버스의 4가지 영역을 살펴보았는데요. 각 기술에 복합적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메타버스 플랫폼이다 아니다를 분류하는 것에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용도에 맞게 최적화되어 있는 플랫폼을 적절하게 잘 활용하는 것이 메타버스에 대한 우리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메타버스 플랫폼의 종류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페토입니다. 짧게 영상을 보겠습니다. 제페토는 네이버 자회사인 네이버 Z 코퍼레이션이 2018년에 출시한 것으로 한국의 대표적인 메타버스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누적 회원이 2억 명 이상이며 이 제페토는 모바일 앱으로만 운영 중이며 아바타를 통해 가상세계에서 얼굴 인식, 증강현실 기반으로 다른 이용자들과 소통하거나 가상현실을 경험할 수 있는 3D 가상 소셜 플랫폼입니다. 비유하자면 인스타그램의 나를 대신해 3D 아바타가 가상현실의 일상 및 활동 등을 공유하고 다른 아바타들과 소통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정교하고 개성 넘치는 다양한 사람 외형의 아바타 및 패션 아이템을 보유하고 있어 10대들의 소셜 활동 및 놀이문화 공간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페토 가입 및 서비스 이용은 무료이지만 대부분의 패션 아이템들을 유로로 구매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이제 사용자들이 아바타를 꾸밀 수 있는 다양한 아이템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패션 브랜드인 구찌, 디올, 나이키 등이 가상 부스를 만들어 브랜드를 홍보하고 유료 아이템을 판매하는 등 비즈니스 모델로도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페토가 인기가 있는 것은 이런 이유도 있고
있고, 그리고 현실 세계에서 비싸서 진짜 구매할 수는 없지만 제페토 가상 세계에서 구찌, 디올 등 명품 브랜드를 비싸지 않은 가격으로 구매하여 아바타에 입힐 수 있기 때문이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페토가 인기가 되는 비결은 현실에서 불가능한 환상적인 경험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용자는 제페토 안에서 스타와 사진을 찍거나 스타의 방에 방문을 할 수 있고, 르네상스 시대의 명화를 재현한 비주얼 미술관을 통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 등 세계적인 명작들을 시공간 제약 없이 감상할 수 있고, 댄스, 포즈 같은 동적인 기능들을 터치 한 번으로 자신의 아바타에 적용할 수 있어 춤을 못 추는 몸치도 최신 유행 춤을 따라 출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 사용자들이 의상 코디를 하여 자신의 피드에 업로드할 수 있으며, 이 피드를 본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캐릭터에 바로 입혀보거나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현실에서 불가능한 일들이 제페토에서 자유롭게 활성화할 수 있어 자신의 개성을 표현하고자 하는 10대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강 마지막에 제페토 아이템을 직접 만드는 방법을 설명하면서 제페토 아이템을 판매하는, 그래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로블록스입니다. 우선 로블록스가 어떤 플랫폼인지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블록스는 2006년 미국에서 만든 온라인 게임 기반의 3D 가상 플랫폼입니다. 코로나19 이후 메타버스가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전 세계적으로 가입자들이 증가하였고, 현재 누적 회원 수가 10억 명 이상이라고 합니다. 이에 걸맞게 전 세계에서 동시에 수많은 접속자의 트래픽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안정화되어 있으며, PC, 모바일, 엑스박스와 또 연동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블록스의 특징은 제공되는 모든 게임이 로블록스 스튜디오를 통해 이용자가 직접 게임 콘텐츠를 제작한 것으로 유저들이 콘텐츠 생산자이자 소비자라는 점입니다. 아바타뿐 아니라 게임, 아이템들을 로벅스로 구매하고 판매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로벅스는 로블록스 안에서 자체의 가상화폐로 실제 화폐로도 바꿀 수 있습니다. 로블록스의 아바타는 디테일이 떨어지지만 사람, 로봇, 동물 등 다양한 캐릭터의 3D 아바타를 선택할 수 있고, 로블록스 스튜디오를 통해 사용자가 직접 무한한 상상력을 펼칠 수 있도록 다양하고 복잡한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블록스는 게임 플랫폼이지만 3D 교육 도구로 이용하여 게임 코딩 교육, 그리고 스토리 창작을 통한 애니메이션 영상물 제작, 그리고 시뮬레이션을 통한 물리수업 도구 등으로 활용되고 있기도 합니다. 다음은 이프렌드입니다. 이프렌드는 제페토와 비슷한 부분이 있지만 어떤 플랫폼인지 영상을 여행이랑 진짜 나를 만나게 해주는 것 같아요. 너무 웃겨. 이것 좀 봐봐. 너와 내가 만나는 메타버스 새로운 세상 속으로 이프렌드입니다. 와, 여기 너무 좋다. 너무 평화롭고 여유로워. 여기 정말 멋지다.
이 브랜드는 메타버스 플랫폼 시범 서비스를 진행한 후 2021년 SK텔레콤에서 출시한 것으로 다양한 아바타 및 가상 테마 공간을 제공하며 콘텐츠를 공유하여 음성으로 소통할 수 있는 3D 소셜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입니다. 이 브랜드는 메타버스의 후발주자로 제페토보다는 서비스 기능이 아직 빈약하지만 SK텔레콤이 마이크로소프트사와 협력하여 아시아 최초 혼합현실 캡처 스튜디오를 오픈하여 추후 3D 홀로그램을 활용한 실감 콘텐츠를 이 브랜드를 통해 제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브랜드는 모바일 기반 플랫폼으로 한 개의 가상 공간에 최대 131명이 동시 접속할 수 있으며 공개 또는 비공개 설정으로 프라이빗한 모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컨퍼런스 홀, 공원, 카페, 교실, 운동장, 영화관 등 다양한 테마의 가상 공간을 선택할 수 있으며 각 테마 공간마다 맵 파일이 사용자 기기에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랜드인 가상 공간을 개설하고 PDF 또는 영상 자료를 공유할 수 있고 공지 등록 및 호스트를 설정하여 강의, 토크쇼 및 설명회, 입학회, 졸업식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모임 및 행사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이 메페토와는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고 이 브랜드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게더타운입니다. 게더타운 플랫폼의 영상을 보겠습니다. 게더타운은 2020년 미국 스타트업 회사인 게더 프레센스에서 출시한 것으로 3D가 아닌 2D 가상 공간 템플릿을 제공하며 아바타를 통해 동료들과 협업할 수 있는 기능들이 특화된 가상 오피스 플랫폼입니다. 비대면 온라인 화상회의 및 미팅의 장기화가 계속됨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대표적인 화상회의 프로그램인 줌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줌을 사용하고 있지만 줌을 이용해서 회의를 하거나 강의할 때는 사용자가 집중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하며 현실에서도 하기 힘든 장시간의 모니터 응시를 계속 하다 보니 피로감을 느끼는 것을 당연한 것입니다. 더불어 이러한 화상회의 프로그램 기본적으로 상호 간의 약속을 통해 진행하게 되면 상대방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에 대해 알 수가 없으므로 일상에서 굉장히 쉽게 얘기하던 가벼운 주제나 화제, 일상의 이야기를 나누기에 적합한 부분이 맞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상당한 부분 해소한 것이 바로 게더타운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러한 이슈를 본연의 화상회의가 아니라 저해상도의 평면 탑뷰 방식의 캐릭터 이동, 화면을 도입한 방식을 통해서 해결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게더타운은 가상 오피스 공간을 접목한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회사의 재택근무를 위한 가상 공간, 비대면 강의, 컨퍼런스 행사가 가능하며 친목을 위한 동호회 모임 및 랜선 파티 등으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에 맞춰 주로 PC 버전의 크롬과 파이어폭스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게더타운은 25명 이하의 소규모 인원이 사용하며 무료로 지원하며 동시 접속 500명까지 가능하나 이때는 사용자당 1일 3달러, 월 7달러로 비교적 저렴하게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게더타운은 기본적으로 가장 큰 공간의 개념인 스페이스와 룸, 그리고 연계 외부 서비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크게 공간의 테마이자 명명으로 스페이스를 지정한 후
그 공간에 룸으로 들어가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한 개의 스페이스에 한 개의 룸으로 시작되지만 필요에 따라 그 한 개의 룸을 크게 구성하여 만들거나 추가적으로 룸을 더할 수도 있습니다. 연계 외부 서비스는 연결된 외부 동영상 재생, 외부 링크 연결, 외부 서비스 연결, 첨부 이미지 보기와 같은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비디오, 오디오, 실시간 채팅 서비스를 지원하여 오피스, 강의실 등 가상 공간을 사용자가 직접 꾸미고 수업 및 업무용으로 활용하고 그리고 사용한 아이템의 배치가 자유롭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바타는 키보드의 상하 좌우 방향키를 이용하여 공간을 이동할 수 있으며 같은 공간에 있는 아바타와 서로 대화가 가능합니다. 아바타들이 서로 근접해 있으며 비디오와 오디오가 켜지면서 서로 대화를 할 수 있고 거리가 멀어지면 비디오와 소리가 저절로 끊기기 때문에 서로 대화를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이제 실제 근무 공간에서 타인과 소통하는 방식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메타버스 플랫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활용하는 패션 브랜드들의 사례를 살펴보며 메타버스를 활용한 마케팅적 효과와 앞으로 메타버스의 활용에 대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네이버의 제페토에서 패션 브랜드들의 활동입니다. 제페토를 활용하는 방법은 패션 브랜드에서 브랜드의 성격과 아이덴티티를 잘 보여줄 수 있는 가상 공간, 월드맵을 구현하여 제페토의 아바타들이 들어와 활동할 수 있도록 하며 자연스럽게 의상, 모자, 신발 등의 아이템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제가 되었던 것이 구찌와 랄프 로렌의 월드맵입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구찌는 이탈리아 피렌체에 있는 구찌 가든 빌라를 그대로 재현한 제페토 월드를 오픈하였습니다. 이곳에서 구찌의 의상과 신발, 가방을 착장해 볼 수 있고 춤추고 셀피를 찍으며 월드에 들어온 다른 유저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럼 제페토의 구찌 빌라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제페토의 인플루언서인 제페토 이나의 브이로그를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페토에서의 랄프 로렌 월드입니다. 랄프 로렌의 월드맵은 뉴욕 메디슨 애비뉴 플래그십 스토어와 랄프스 커피 그리고 센트럴 파크 등 랄프 로렌의 상징적인 정신과 에너지가 느껴질 수 있도록 3개의 디지털 인터랙티브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9월에는 K-POP 아이돌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라는 그룹이 랄프 로렌 월드의 메디슨 플래그십 스토어에서 라이브 상 이벤트를 진행하기도 하였습니다. 랄프 로렌의 옷을 입은 3D 아바타를 통해 방문객 및 팬들과 만나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하고 방문자들과 커뮤니케이션하는 이벤트였습니다. 이처럼 명품 브랜드의 월드는 그 자체로 제페토 유저들이 활동할 수 있고 새로운 형태의 이벤트 장소로도 활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월드맵만으로 브랜드를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제페토 아바타를 꾸밀 수 있는 의상, 신발, 가방, 메이크업까지 아이템을 판매하여 제페토 유저들에게 더욱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구찌, 랄프 로렌 외에도 퓨마, 그리고 국내 퓨전 한복 브랜드 다나, 그리고 DK9, 나이키, 그리고 디올, 컨버스, 노스페이스, 크리스찬 루브탱 등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진 브랜드부터 알려지지 않는 브랜드까지 제페토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제페토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유저들은 대부분 해외 유저들로 90%를 차지하고 있고 그 중에서 80%가 10대들이라고 합니다. 이 10대들은 명품 브랜드를 실제로 쉽게 구매할 수 없는 구매자들이지만 제페토 메타버스 공간에서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명품 브랜드 패션 아이템은 그야말로 이템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Z세대는 제페토에서 아바타를 꾸밀 때 자신과 닮은 아바타를 만들기보다는 비현실적인 아바타로 인기를 얻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에서는 한 번도 해볼 수 없는 피어싱이나 아이돌 화장법, 명품 아이템을 제페토의 화폐인 잼과 코인으로 쉽게 구매하며 열심히 제페토에서 활동하여 잼과 코인을 벌어 또 다른 독특한 아이템을 구매하는 것입니다. 크리스찬 디올은 메이크업 콜렉션을 출시하여 제페토 화폐 잼 5개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 잼 5개는 하나로 500원 정도의 가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실에서 디올 브랜드 화장품은 보통 5만원에서 10만원 수준으로 디올 화장품을 이용하여 메이크업을 하기 위해서는 립스틱, 파운데이션, 마스카라 등 모두 구매를 하면 수십만원이 들지만 제페토에서는 500원이면 풀 메이크업과 디올 문양의 타투까지 아바타를 꾸밀 수 있는 것입니다. 제페토 말고도 구찌는 로블록스와도 콜라보레이션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구찌는 로블록스에서 2주간 VR 구찌 가든을 공개하여 구찌만의 크리에이티브 비전 인터랙티브 VR 갤러리를 자유롭게 체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디지털 아바타의 갤러리 요소들을 담아 마네킹을 생성하고 독창적인 디지털 작품을 만들어 볼 수 있고 특별 제작된 리미티드 에디션의 부티크를 아바타에 입혀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정확하게는 로블록스의 구찌 가든에 들어서면서 방문객들은 아바타를 벗고 중립적인 마네킹이 되고 성별과 나이 없는 마네킹은 다양한 방을 돌아다니면서 전시의 요소를 흡수하게 됩니다. 마치 백지 캠퍼스처럼 아무것도 없다가 전시 공간에 따라 마네킹이 변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른 순서로 방을 경험하고 공간의 다른 조각을 유지하면서 끝에는 독특한 창작물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독특한 구찌 아이템을 구매할 수 있는 가상 매장도 오픈하여 구매한 아이템은 로블록스 플랫폼 전체에서 사용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이런 희소 가치 때문인지 로블록스에서 내놓은 구찌 퀸비 디오니소스 가방은 35만 로벅스로 팔렸고, 이는 환화로 환산했을 때 약 465만원에 달하는 가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패션 브랜드에서 온라인 게임과 메타버스 플랫폼을 통해 패션 아이템을 판매하는 것은 가상과 현실을 넘나드는 메타버스가 MZ세대들의 삶에서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으면서 젊은 소비자를 잡기 위해 패션 브랜드 기업들이 블록체인 기술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명품을 소유하고자 하는 젊은 세대들의 높은 관심이 현실과 가상에 그대로 반영되어 이를 활용하여 브랜드 홍보 효과는 물론 미래 고객을 확보할 수 있는 마케팅 효과를 일으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직접 포토샵을 활용하여 제페토 아바타의 의상 컨텐츠를 제작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도비 포토샵을 활용한 제페토 아바타의 의상 컨텐츠 제작은 기존 제페토에서 제공하는 의상의 실루엣에 텍스타일을 새롭게 디자인하여 적용한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제페토 스튜디오에 들어가서 원하는 패션 아이템을 다운받아야 합니다. 그럼 차근차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동영상을 보며 천천히 따라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페토 스튜디오를 들어가게 되면 들어가기 위해서는 제페토 계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페토 어플을 깔아서 간단하게 가입을 하고 아바타를 설정하면 계정은 자연스럽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럼 우선 다시 컴퓨터로 제페토 스튜디오 사이트에 들어가면 컨텐츠에 아이템, 월드, 라이브, 빌드잇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페토의 아이템을 만들 수 있는 플랫폼과 월드맵을 만들 수 있는 플랫폼, 그리고 제페토 아바타를 이용하여 라이브 방송을 할 수 있는 플랫폼, 그리고 나만의 공간을 만들 수 있는 플랫폼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의상 제작하는 아이템 만들기로 넘어가서 아이템 만들기를 클릭하면 QR코드 인증으로 로그인하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에서 제페토 어플로 QR코드를 인증하여 로그인하여도 좋고 전화번호와 이메일로 로그인하여도 좋습니다. 저는 QR코드로 로그인을 해보겠습니다. 컴퓨터 화면에 QR코드가 나오면 스마트폰에 제페토 어플로 들어가서 오른쪽 하단에 프로필을 터치합니다. 그럼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요. 거기서 제일 오른쪽에 QR코드 아이콘을 터치합니다. 그럼 두 번째 화면과 같이 내 아바타가 QR코드와 나오게 됩니다. 거기서 아래 오른쪽 스캔하기를 터치하면 카메라 화면이 나오게 되고, 그때 컴퓨터 모니터에 QR 코드를 가져다 대고 바로 되면 이제 바로 마지막 이미지처럼 로그인 할까요? 라는 문구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로그인을 터치하면 컴퓨터의 화면도 저절로 제페토 아이템 만들기 화면으로 변경되게 됩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는 빈 화면이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왼쪽 상단에 있는 만들기 버튼을 클릭하면 아이템을 만들 것인지 아니면 월드맵을 만들 것인지 나옵니다. 우리는 우선 아이템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템을 클릭하면 다양한 패션 디자인 아이템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인기 있는 아이템들부터 양말, 액세서리, 헤어웨어 아이템들, 그리고 한 벌 세트로 된 의상들, 그 중에서는 한복도 보입니다.
그리고 상의 아이템들, 바지와 치마, 그리고 신발, 외투 이렇게 여러 개의 카테고리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제가 캡처한 이미지들 외에도 더 다양하게 있으니 원하는 아이템을 다운받으면 됩니다. 저는 간단하게 미니스커트를 한번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니스커트를 클릭하면 다음과 같이 템플릿 에디터가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이는 것이 미니스커트의 패턴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텍스타일을 디자인하여 적용시키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왼쪽 상단에 템플릿 다운로드를 받아보겠습니다. R집으로 다운로드 되는데 이를 작업할 폴더에 잘 정리하여 R집을 주고 작업을 시작하면 됩니다. 그래서 R집을 풀면 다음과 같이 윈도우용 PNG 파일과 포토샵 파일 PSD가 있고 맥용 PNG 파일과 포토샵 파일이 들어있을 것입니다. 각자 컴퓨터에 맞춰서 사용하면 됩니다. 제페토에서 가장 중요한 파일은 PNG 파일입니다. 본인이 만든 텍스타일을 꼭 PNG 파일로 저장하여 업로드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럼 포토샵으로 들어가서 텍스타일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토샵을 열어서 미니스커트 포토샵 파일을 열어줍니다. 그럼 하단의 레이어들을 살펴보면 UV, 오클루션, 그리고 베이스 컬러 이렇게 세 가지가 들어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 오클루션은 패션 아이템을 아바타가 착장하였을 때 접히는 주름, 그림자를 보여주는 것이고, 베이스 컬러는 패션 아이템을 제외한 바탕의 컬러입니다. 그리고 UV가 보이도록 체크를 하면 이렇게 선이 보이게 됩니다. 이 UV 그리드는 2D 이미지를 굴곡이 있는 3D 모델링에 매핑하게 되면 이미지에 일그러짐이 생기게 되는데, 이를 바로잡아 주기 위해 모델 자체 내의 좌표 체계에 맞춰 좁은 부분은 또는 넓은 부분을 맞추어 이미지의 일그러짐을 최소화시키는 작업의 가이드선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UV 그리드 선 안에서 2D 텍스타일 작업을 하면 3D 모델링을 할 때 그 그리드 좌표에 따라 2D 텍스타일이 입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텍스타일 디자인이 들어갈 새로운 레이어를 하나 만들고 다각형 올가미 툴을 사용하여 미니스커트의 패턴을 선택해 줍니다. 만약 패션 아이템의 선 경계가 너무 흐려서 어려운 분들은 UV를 체크해 놓고 그 외곽을 따라 선택해 주면 더 수월할 것입니다. 이렇게 선택이 되면 점선으로 표시된 것을 여러분도 볼 것입니다. 그렇게 선택해 놓고 색을 입혀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인트 툴을 선택하여 원하는 컬러를 선택하고 선택한 미니스커트 패턴을 클릭하면 색이 입혀질 것입니다. 저는 코발트 블루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의 패턴은 속바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검정색으로 입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작업이 완료가 되면 포토샵 PSD 파일과 PNG 파일로 두 가지 버전으로 저장해 줍니다. 제페토에서 원하는 파일은 PNG 파일이니 꼭 PNG로 저장해 주기 바랍니다. 우선 PNG로 저장이 되었으면 제페토 스튜디오로 다시 가서 아바타에 적용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업로드하기를 클릭하여 제작한 텍스타일의 PNG 파일을 업로드하거나 직접
드래그로 파일을 옮겨 적용시켜 볼 수 있습니다. 제가 UV가 보이도록 저장을 하여 UV 선이 그대로 나타나면서 자연스럽게 체크 무늬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바타에 적용했을 때 우리가 제작한 텍스타일 컬러보다 더 밝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미리 확인하여 아바타에 적용했을 때 진짜 원하는 컬러가 나올 수 있도록 조절을 하면 됩니다. 그럼 이번에는 포토샵에서 미니스커트에 적용할 수 있는 텍스타일 패턴을 직접 제작하여 좀 전에 선택한 미니스커트 패턴에 적용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커트에 리핏이 되도록 3cm의 정사각형의 해상도는 72 dpi로 설정해주고 그 안에 텍스타일을 그려줍니다. 사방으로 리핏이 되는 것을 생각하여 텍스타일 디자인을 해줍니다. 저는 연보라색 바탕에 흰색, 검정색, 파란색, 주황색, 분홍색, 민트색의 다양한 컬러의 원을 활용하여 땡땡이 무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간단하게 스트라이프나 물방울 무늬 등 리핏을 고려하여 간단하게 텍스타일 디자인을 제작해 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 완성이 되면 오른쪽 상단에 있는 색상 견본 그레이디언트 패턴 탭에서 패턴을 선택하고 아래에 플러스 아이콘을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바로 패턴으로 저장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다시 아까 코발트 블루 색으로 입혀주었던 스커트 창으로 불러와서 선택된 미니 스커트 패턴에 저장한 텍스타일 패턴을 드래그로 옮겨주면 바로 적용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혹은 미니 스커트 패턴의 레이어를 선택하고 패턴을 선택하면 바로 적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혹시 미니 스커트의 사이즈에 비해 텍스타일 패턴 이미지가 너무 크면 어색해 보일 수 있으니 적절하게 사이즈 조절을 하여 미니스커트의 텍스타일을 완성해주면 됩니다. 역시 다 완성이 되면 PNG 파일과 PSD 파일로 저장을 해줍니다. 그럼 다시 제페토 스튜디오에 가서 다시 제작한 땡땡이 무늬의 텍스타일 PNG 파일을 업로드해 줍니다. 그리고 아바타에 착장된 미니스커트의 텍스타일 크기를 확인 후 만족스러우면 오른쪽 상단에 확인을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미니스커트에 대한 상세 정보를 적을 수 있는 창이 나옵니다. 미니스커트의 이름을 적어주고 카테고리가 스커트가 맞는지 확인하고 태그에서는 사람들이 검색할 만한 키워드 또는 미니스커트의 키워드가 될 수 있는 단어들을 5가지 정도 적어줍니다. 그리고 가격은 우선 본인이 생각하기에 완성도나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팔릴 만한 아이템인지를 생각하여 가격을 설정해 줍니다. 그리고 아래로 내려주면 이벤트 참여, 프로모션 콘텐츠 설정하는 부분이 있고 고급 설정을 클릭하면 판매하는 기간 또는 판매할 수 있는 국가를 설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설정이 끝이 나면 오른쪽 상단에 저장을 클릭하여 임시 저장을 해주고 심사 제출하기를 클릭하면 됩니다. 심사 제출하기 클릭하면 다음과 같이 심사 가이드라인에 대하여서 나오고 이것을 다 숙지한 후에 다시 한번 심사 제출하기를 클릭해주면 진짜 끝이 나는 것입니다. 심사는 한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의 시간이 걸리고 심사가 완료되면 다음과 같이 판매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제페토 아이템을 활용하여 본인이 계약한 패션
디자인에 디지털 콘텐츠를 제작하고자 한다면 이 심사 가이드라인을 잘 숙지하기 바랍니다. Hello, welcome to Zapato Studio. I'm Kiwi, here to walk you through a studio tutorial. Today, before submitting your items, let's look at the guidelines for passing the screening review. Please ensure the following when creating items. First, please check if the item has a copyright. Because Zapato Studio is monetized, brand logos, animation images and costumes, idol logos and images, etc. will be rejected if used without permission from the copyright holder. Second, please follow the guidelines for morality and ethics. Zepeto is a space used by various ages. Suggestive or violent content or items containing profanity will be rejected. Third, please submit your items to the correct category. Please check if the upper and lower categories are correct. If you submit an item that is not related to the category, the screening may be rejected. If you submitted an item of a category that is still being prepared, it may be rejected during screening. New categories will continue to open, so please be patient. Finally, please create creative items that all users of Zepeto can wear. Even if an item passed the initial screening, items later deemed inappropriate can be taken down and monetization cancelled. For more detailed screening guidelines, please refer to the review guidelines on our Zepeto Studio website. In the next video, we'll walk through how to make an item with 3D modeling. 이렇게 메타버스에 대해 알아보고 메타버스 플랫폼의 종류,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특강으로 인해 유익한 시간이었길 바라고 궁금한 점이 있다면 다음 이메일로 연락 주기 바랍니다. 그럼 특강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